나이스 게임 TV. 자, 염청거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때 썼던 얘기 좀 이어가 보죠. 트럼프의 이야기를 네. 이어가죠. 그 트럼프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베나 트럼프가 깡패짓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두 거대 국가가 좀 뭐 네. 보수하면은 시장 경제를 네. 지지하는. 근데 그렇죠. 지금의 아베나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은 시장 경제가 아닌 뭔가 국가 주도. 네. 그렇죠. 하는. 왜냐면은 정말 그 자본주의 시장 중심주의라고 하면 네. 관세 철폐예요. 그렇죠. 자유 무역이 가능해지고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득이 됐었던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풀어놓으니까 중국이나 그런 인도나 그런 나라에서 자꾸 이제 빼가고 그런 데서 만들어서 이게 수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이제 관세를 올리는데 이 관세 올리는 명분 자체가 저는 조금 굉장히 깡패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쵸. 뭐냐면 보통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네. 이러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네.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석이겠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니들은 이득이고 우리는 손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깡패인 거예요. 완전히. 니네는 무역 네. 흑자를 미국에 너무 많이 보고 있어. 네. 그 좀 뱉어 이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핑계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구걸한 네.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당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조항 요런 조항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치죠. 요것도 공정하지 않으니까 요것도 좀 수정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이거든요. 트럼프의 명분 중에 정말 그거잖아요. 국가 안보에 네. 이 무역 불균형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 조항을 들어서 그냥 관세 막 매기고 있거든요. 네. 철강 뭐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그 핑계가 정말 그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니들은 이득이고 우린 손해니까 네. 바꿔서 우리가 이득이고 니들 손해로 만들 거야. 아. 싫어? 그러면은 중국처럼 그냥 막 2천억 달러인가 뭐 엄청나게 그걸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깡패인 거예요, 깡패.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은 좋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깡패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남의 돈을 자기네들로 안으로 끌어들이고 네. 회사들 다 이제 들어오게 하고 막 하니까 좋죠. 근데 미국이 얄미운 건 뭐냐면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트럼프를 싫어하고 트럼프 이런 정책이 싫고 이런 이민 정책도 싫고 인권도 없고 뭐 이거 무식하고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제 정책은 다 트럼프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도 싫어하는데 이득은 어쩔 수 없어. 트럼프가 그러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뒤에서. 네. 아. 이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를 하다가 지금은 잘 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혹시 트럼프가 삐끗해가지고 세계에 욕을 먹게 되고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때 손절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렇죠. 스탠스를. 잽싸게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대한 미국이 네. 이상한 트럼프 이 깡패 같은 놈을 미국인의 힘으로 엎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리와 명분을 다 챙겨가고 있어요. 미국은. 일본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가불기라는 표현을 네. 뭔가 했는데 진짜 가불기 맞네요. 네. 이래도 이득이고 저래도 이득이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그냥 약간 그 희생양처럼 하되 트럼프는 우리도 말릴 수가 없어.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실속은 다 챙겨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좀 제가 아는 부분이 나와서 네,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그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외교라던가 어떤 그러니까 그런 쪽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협상 능력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설왕설래 했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남북 정상회담 하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걸 걸칠 때 네. 트럼프가 과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말 나온 대로 하는 건데 이게 얻어 걸리는 거냐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설왕설래를 했었는데 근데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살았던 궤적을 보고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은 일단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할 때는 항상 먼저 세게 지르는 게 그게 하나의 그냥 그 사람의 패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FTA의 일부만 고치고 싶은데 그 FTA 일부만 고치자고 얘기하면 분명 반대쪽에서는 뭐 그거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야 FTA 이것이 말이 되냐? 다 뜯어고치자. 그러니까 이거 무효시켜. 할머니 뭐 잘못했어요? 어르신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너무 너 때문에 나간 돈이 너무 크다. 어떻게 어쩔 거야? 그러면은 이조항만 좀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속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 너가 그 정도로 성의 표현을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받아줄게. 약간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약한 나라가 할 수는 없는 전술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전술인데 트럼프가 그걸 잡으니까 무적의 패턴기가 되는 거죠. 아니 이건 분명히 이 새끼가 블러핑 치는 거고. 왜냐면 FTA 자체를 철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미국 내에서도 무슨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수출해가지고 버는 그런 이득들도 있고 FTA 수혜받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철폐했을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내부에서 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협상의 전술로 이렇게 쓰는. 그런데 또 이제 또 이게 내부의 어떤 반 트럼프 정서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지금 미국은 역대 그러니까 최근 20년, 30년을 통틀어서 외교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네. 분명히 이건 전 지역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걸 해요. 트럼프가 하는 게 세계적으로는 안 좋을 수는 있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지지하는 쪽도 있겠지만 지지하는 쪽은 양심상 대놓고 지지를 하긴 좀 애매해요. 근데 싫어하는 쪽은 나 너 싫어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는 이미 챙겨갔다. 많이 챙겨가고 있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욕먹을 거는 트럼프를 욕바지로 한 다음 딱 바꿔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해줄게는 할 수 있지만 이미 다 뺏긴 건 어쩔 거예요. 다 뺏어놓고서 이제 그렇게 포장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힐러리가 될 거다. 네. 트럼프는 너무 네. 사실은 공화당에서도 당황을 했고 네. 트럼프가 경선에서 1위를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그 했죠. 1위를 해서도 안 되고 미국 언론에서도 네. 또 말이 많긴 했죠.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보면 네.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느껴지는 게 네. 우리가 사실은 경제가 어렵지 않았지만 경제가 어렵다라고 언론에서 노무현 정부 때 하도 떠들어대니까 네. 이명박이라는 괴물을 뽑았어요. 네. 경제를 살릴 수 있겠지. 그렇죠. 사장 출신이니까 약간 이런 경제를 아니까. 그렇죠. 네. 747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네. 그런 것처럼 네. 트럼프를 뽑은 것도 사실은 그런 미국인들한테 우리가 미국도 막 그 사이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터지면서 경제적으로 막 네. 엄청나게 네. 격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이 나는 뭐 점잖은 거 다 필요 없고 미국이 잘 사는 거가 난 목적이야. 네. 미국인이 잘 사는 게 그렇죠. 목적이야. 네. 백인이 잘 사는 게 목적이야. 이민자들 꺼져. 네. 이거를 딱 하니까 꼭 먹힌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지표상으로 미국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감수성을 정말 잘 공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보수 쪽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진보의 얘기가 틀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보수는 너희 얘기는 맞아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죠. 근데 너희들의 얘기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수인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통일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쇼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지지해. 우리도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김정은이 만약에 깽판을 친다고 했을 때 김정은 약속도 안 했는데 그 북한이라는 희대의 깡패 미국만큼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또라이. 희대의 또라이 같은 깡패 국가를 가지고 북한이라는 그런 깡패 국가를 가지고 갑자기 김정은이 잘 되다가 안 할래 그러면은 그거 니들 어떻게 책임질래. 그렇죠. 너무
김정은 의존적인 거 아니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있으면 김정은은 한번 깽판을 치거든요. 그때 공세를 밀어붙일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 너무 행복해하는 거 아니었니? 행복해로 너무 돌리고 있었어. 내가 얘기했잖아. 좋지만 그 김정은 조심해야 된다고 이때 공세를 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줄 거 주고 밑밥을 깔아놓고 빌드업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수들이 이런 빌드업을 하면서 너희들의 가고 있는 거를 인정은 하되 너희들은 약간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야. 현실적인 이야기로 네. 화두를 보수 진영이 자꾸 던져줘야 네, 되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네. 가만히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근데 지금 뭐 천지는 NLL 아직도 흔들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들은 네. 진짜 보수라면 지금 세계 보수의 트렌드를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제가- 당이 필요하죠. 맞아요. 네. 방송에서도 그냥 자유한국당 컨설팅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난민을 좀 더 세게 네, 맞아요. 시켰어야 돼요. 네, 제주도에 그것도 난민 그렇죠. 왔을 때 네. 어차피 자기네가 야당이기 때문에 네. 여당이면 그 정책을 실현을 해야 되지만 네.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말 다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스테레오톡 회원님 50만 원. 감사합니다. 어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네. 네. 와. 그 리액션을 네. 하나 정도는 생각을 와. 했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꺼. 니더 우슈만 찡빙. 쉐쉐. 뭐예요? 이게 방송하지 마세요. 리액션 그럼 그래야지 돼. 근데 그게 약간 중국 수출용이에요?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잘 안 됐어. 제가 이게 그거예요. 그 뭐지? 제가 사극 같은 거를 이제 중국 사극 보면은 그렇잖아요. 오만 찡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제가 워낙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따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50만 원이라는 돈이 보통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럼요. 이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페이가 좀 높아지네. 근데 50만 원은 예. 전주 저전주의 예. 출연료로 다 같이 다 쓰게 될 거예요. 헬조선은 역시. 예. 무슨 얘기를 했지? 그러게요. 다 까먹었네. 자유한국당 네네. 컨설팅. 난민이 왔을 때 네. 이슈를 잡을 수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통일 관련돼서 네. 통일 비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통일 네. 비용 많이 드니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통일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현실적인 거를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방향은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보수도 안다. 너희들 난민이 인권이 있고 보편적인 인권이 있고 우리가 세계에서 이런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알고 있어. 네.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는 그 아직 이슬람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면은 이것도 질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뭐 너희 안 얘기는 되죠. 조금 이상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돼요. 사고 한번 나기를. 네. 그럼 사고 나면 그때 막 총공격을 하면은 점점 지지층의 기반이 늘어난다고요. 왜냐면은 누군가는 블랙스완처럼 경고를 하고 있다. 그 사람도 수십 년 떨어진다 하다가 결국 한 번 떨어지고 스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잡았어요. 네. 뭐가 있었냐면 최저임금. 양심적 병역. 예, 양심적 병역 거부. 이거를 대체 복무를 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대체 복무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자유한국당에서 지뢰 제거 네.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 주류가 꺼낸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네. 예를 들면 김성태 원내대표나 네. 뭐 이런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당의 핵심 아젠다로 끌고 갔으면 그렇죠. 좋은데 네. 비주류들이 꺼낸 이걸 안 다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굉장히 중요했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복무 기간도 몇 년 더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로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병역을 갔다 온 우리는 그러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반발심이 지금 너무 많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아젠다를 잡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 대체 복무는 해야 되고 대체 복무는 이렇게 하는 거로 법안을 발의하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뭐 하겠다 뭐 좀 세게 갈 수 있는 네. 또 아젠다인데 이것도 네. 흐지부지 놓치고 네. 지금도 통일 얘기하고 북한하고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NLL을 포기했다. 피로 지킨 NLL을 또 포기했다. 노무현이 포기할 뻔했고 문재인이 완전히 포기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먹히지도 않고. 네. 이거를 그 전략 시뮬레이션처럼 지금 아까 비유를 해줘서 밑밥 깔아놓고 했잖아요. 그런 비유를 약간 들어서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집단이란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집단의 그 심리 상태를 좀 반출해 보면, 그러니까 유저로 따지면 항상 자원을 많이 먹고 시작하는 게이머였던 거죠. 항상 자원이 많고 항상 상대보다 유리한 입장에서만 게임을 하던 유저였는데, 아 이것보다는 이게 좋겠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있잖아요. 다리우스 유저였는데 다리우스 깡패잖아요, 사실. 저 진짜 솔랭 할 때 다리우스 보면요, 진짜 현기증 나요. 그 상대 팀이 있으면요. 그만큼 다리우스는 정말 전 사기챔이라 생각하는데, 그 다리우스가 만 하던 사람인데 다리우스 원챔 유저야. 그러니까 자한당은. 근데 뚝배기도 막 깨고 다녔어요. 막 펜타키도 띄우고 그러면서 나 티어 막 플레 다이아 찍다가 다리우스 어느 날 갑자기 너프 확 먹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내가 두들겨 패던 애들한테 이제 막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고인챔 됐어. 약간 그런 심리예요.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지금 예. 정확히 그거예요. 때릴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빌드업을 해놓고 밑밥을 계속 깔아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밑밥을 계속 깔고 있다가 하나 터질 때 물고 뜯고 그러면서 조금 지지율 회복하고, 또 밑밥을 계속 깔고 하면서 하나 터질 때 또 물고 뜯으면서 지지율을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지지율 10%가 지지율 70%한테 그냥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슈만 되면은. 고인챔이.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예. 지금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빌드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우리나라 어쨌든 대표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총선 때 대표 보수 정당이 될지 몰라요. 네, 아무도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오시잖아요. 뭐 저는 새정치. 저는 다음 총선에 이제 TK 자민련으로 예. 몰락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이대로 생각합니다. 가면은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대한정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안은 제시를 안 하고 그렇죠. 선명 야당을 하고 있어요. 선명 야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안을 제시하고 야당의 네. 역할이라는 게 네.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정책을 가거나 네. 잘하는 정책을 간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불안 요소들을 야당이 계속 던져요. 말을 걸고 그렇죠. 딴지를 걸면서 네. 제안을 하고 이런 네. 이런 것까지 더 추가하자 뭐 네. 이렇게 하거나 맞아요. 이건 안 된다 네. 뭐 하거나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대안이 1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안도 사실 엄청 구체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럴 걸 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하지만 너무 김정은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김정은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안전장치를 네.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안전장치 해라. 이 얘기만 해도 되죠. 맞아요. 그냥 너희가 잘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러면은 뭘 하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잘 되면 그래 그때 안전장치 만들어가지고 잘 됐네 이렇게 하면 되고, 맞아요. 안 되면 내가 그때 안전장치 만들려고 그랬는데 겨우 그거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야당이 네. 쉬워요. 네.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밑밥을 계속 깔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 근데 CS를 많이 네. 먹어야 돼요. 근데 네.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죠. 자유한국당이라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 떨어진 지지율을 자유한국당이 못 받아먹고 있는 흡수를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게 더 답답한 거죠. 왜 못 받아먹고 네. 있는지를 전혀 못 느끼고 그러니까 관성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 다리우스 맨날 이거 돌리고 하면 알아서 죽었던 애인데 이게 안 죽으니까는 이게 뇌가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챔프도 해보고 뭔가 약챔도 많이 해보면은 이게 이 챔프가 포지션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깡패가 아니라 이제는 살이 있는 챔이 됐구나 하면은 거기에 맞게 전술을 바꿔야 되는데 만년 야당과 만년 여당의 그런 어떤 한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가 되게 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만년 여당과 만년 야당이, 그러니까 만년 여당이었을 때는 할 일이 야당이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때리기만 하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때리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민주당이 뭐라고 하니까 그걸 때렸으니까 이제 뭔가 둘이 이렇게 합이 맞았잖아. 짝짝꿍이 맞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맞네.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때리려고
조만한 게 때리려고 던지니까 아. 쟤는 왜 자꾸 저기서 태클만 걸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타이밍도 뜬금없고. 네. 그러니까 맞네. 해본 것만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자기 처지를 원래는 자기 처지가 이렇게 있다가 앞에 뭐 함정 하나 던져놓고 뭐 하나 바나나 하나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밟고 넘어지기를. 네. 넘어지면 그때 때려야지. 내가 얘기했던 바나나 이거 밟혀서 넘어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고양이 하면 펀치. 되는 건데 지금 그 뭔가 자기네들이 포지션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년 여당의 포지션으로 지금 야당 중에서도 작은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포지션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지금은 같아요. 뭐 의석수는 많으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네, 자유한국당이 여의도에서는 제일 야당인데 거대 야당인데 네 맞아요. 민심에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게 여론조사로 지금 지지율 10%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냥 백석의 어떤 거대 야당을 여의도에서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예를 들면은 지금 심재철 의원 때문에 네. 시끄럽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야당 탄압으로 또 몰고 가는 거 되게 구태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유한국당이든 어디든 보수 쪽에 누군가는 그게 국민의당이 됐던 어느 당이 됐던 누군가는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어야 그렇죠.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격을 하는 쪽도 있고 빌드업 하는 쪽도 있어서 이게 밟고 넘을 때 조금씩 빌드업을 해서 그 선거 때쯤에 이제 그거를 터트리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돼야 뭔가 이쪽 보수가 그래도 맞는 말을 하고 있네라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사실 민주당의 정책에 100% 동의하진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북한에 대한 그 김정은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의 몰빵하듯이 김정은을 매달리고 트럼프를 매달리고 가는 거가 좀 불안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는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안책들을 마련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너무 그 김정은 지금 막 잘 보이지만 어리고 막 이래 보이지만 제 뭐 이모분과 뭐 다 죽이고 막 숙청하고 그랬던 진짜 무서운 놈이야. 그렇죠. 조심해야 돼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근데 그런 것도 있어야 문재인도 가가지고 김정은이랑 얘기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협상 카드를 낼 수가 있어요. 국내 여론이 이렇게 너무- 이러이러한 불안함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떻게 해서 이걸 네.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그렇죠. 한 단계로 가자.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저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결국은 한쪽에서 이렇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생각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갔다가 진짜 크게 카운터 한 대 맞고서 그럴 수도 있죠. 손해를 그럴 많이 수 볼 있어요. 수도 예. 있죠. 이때 누군가는 이러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주면 그럼 그냥 맨손으로 가긴 좀 애매하죠. 맞아요. 요게 저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정답이라고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달라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한번 망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보수가 이제는 자유한국당 지금도 비비는 게 뭐냐면 태극기 부대들한테 비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다고 쳐도 뭐 국민의당 이런 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빨리 저는 빌드업을 해야지. 보수가 완전히 네. 제가 주장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보수들은 네. 실제 보수도 아니고 네. 반공에 기대해서 네. 이때까지 호의호식했었던 적폐 세력들이잖아요. 네. 완전히 무너지고 민주당에서 대선쯤에 누구 하나가 경선불복으로 나는 저 스펙트럼하고 다른 보수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민주당에서 분당을 해서 나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수를 새로운 축의 보수를 만들지 않을까. 지금의 보수는 좋은 보수로 바뀔 희망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네. 망해도 그냥 망하는 네. 거예요. 근데 참 그것도 어려운 게 결국은 이게 성장과 분배 쪽으로 보면은 성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쪽 안에서 자기가 기반을 다지면서 커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분당을 하더라도 보수 쪽으로 완전히 색깔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당을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어느 정도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할 수는 그러니까 있죠. 네. 얘네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중심이 돼서는 답이 네. 없고 네.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좀 더 보수 색깔이 강한 사람들과 네. 이제 또 여기 이제 찌꺼기들하고 합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새로 불리겠죠. 네, 새로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정책의 주도권은 민주당에서 나온 쪽에서 정책의 주도권 끌고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책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국회의원의
유지하면 되는 사람들이라서 네. 언제든지 붙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보수의 측이 네.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는 네. 재건되기는 네. 그냥 진짜 뭐 보수 진보로 딱 갈리게 되면 재건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아무튼 정리하자면 보수도 약자의 정치를 이제 할 때가 됐다. 맞아요. 약자 포지션에서 자기가 이제 빌드업도 좀 해보고 자원 채취도 해보면서 이제 그렇죠. 준비를 하다가 기회가 됐을 사실 약자가 할 수 있는 게 강자랑 싸울 때는 대놓고 싸우면 지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함정도 파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밑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한 방을 노려가지고 쳐야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그 강자처럼 싸우다가 쥐어 터지지 말고 저는 잘해라. 맞아요. 네. 이 말이 정답인 게 제가 되게 그 싫어하는 언론의 프레임 중에 굴욕 외교, 뭐 등신 외교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졸라 약하기 때문에 굴욕 외교를 하든 등신 외교를 실리만 챙기면 돼요. 대통령이 거기서 무슨 의전을 뭐 의자를 의자 낮은 놓기. 데 하잖네. 뭐가 중요하냐고요. 네. 우리나라는 약한데 네. 대통령이 좀 고개 좀 조아리고 딴 데 가서 이득을 챙겨오면 그걸로 박수 쳐줘야지. 그렇죠. 그런 대접을 받는데 아무 소리 안 했다. 이지랄 떨고 네.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 언론도 참 요즘 신뢰도를 회복을 하려면 70%가 지지하는 곳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신뢰도를 회복을 하기 쉽지 않아요. 네. 하려면 이런 얘기를 여기도 마찬가지인 밑밥을 거예요. 깔면서 잘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존재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네. 7대 3의 비중을 가져야 신뢰를 회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한 거를 국민들이 다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 이건 잘했다고 하는데 네. 온 언론과 야당에서는 못했다고만 그러니까요. 외치니까는 신뢰가 안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아야죠. 받아야지. 네. 근데 하나도 안 주고 받으려니까 네, 맞아요. 이게 받아지냐는 거죠. 예. 자, 정말 굉장히 보수들이 정말 새겨들었으면 네. 좋을 만한 이야기들 해줬는데 안 안 새겨들, 듣겠죠? 네, 안 들을 거예요. 안 듣겠죠. 자, 그리고 또 존버만님이 준비한 이슈가 이거는 뭐예요? 세계화와 연애 시장 그리고 스마트폰. 아 여기 아까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네. 그 오늘 한 되나요?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한번 선지를 풀어볼게요. 네. 그 세계화와 예 연애 시장. 연애하는 밀당하는 그 연애하는 거죠. 연애를 하는 시장. 예. 대만 분도 만나보셨고. 네, 뭐 그런 거의 의미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좀 썰을 풀자면 네. 아까 세계화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는 7, 80년대에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경제라는 게 성장을 하면은 그만큼의 아웃풋 그러니까는 이제 나오는 돈만큼 임금이 올라가고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였던 세계가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성장만 하는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는 그러니까 허황된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랬었다가 요즘 와서 이제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낙수 효과는 없다. 근데 이게 노동 시장에만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봐요. 세계화라는 것은 결국 뭐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도 이게 굉장히 밀접한 거거든요. 그쵸. 교통과 통신이 그 옛날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세계화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고 그쵸. 이제는 그런 기반이 갖춰졌으니까는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요즘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이 하나씩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네, 다 있죠.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TV에서 보는 누군가랑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네. 자기 스스로가. 네. 근데 보면 그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국구예요. 그렇죠. 전국구 미남들이죠. 전국구 미녀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다가 우리를 보면 뭔가 좀 아쉽죠. 그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시장도 약간 그런 측면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페미니즘이라던가 그러니까는 그 남녀 갈등이 이렇게 심해질 수밖에 없냐 그러면 옛날에는 세계 구가 없었어요. 전국구도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냥 동네 구였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잘생기고 동네에서 좀 괜찮고 동네에서 평균이다 그러면은 그냥 동네에서 만족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는 세계구에
갈 만한 인재도 있고 전국구에 갈 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네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세계화 시대가 되니까 네. 전국구와 세계구가 이제 TV로 보고 심지어 이제 연락도 가능해지는 거죠. 스마트폰이 전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SNS 때문에. 그쵸. 그 제가 만났던 그 대만 여자애들에도 인스타그램을 해요. 그래서 저 인스타그램을 원래 아던 사람인데 인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좀 했었어요. 지금도 좀 하긴 하는데 열정은 좀 식었죠. 잘 안 됐으니까. 근데 보면은 그 여자애나 팔로워나 팔로잉 이런 그 숫자가 단위가 달랐어요. 왜냐면 걔는 나름대로 전국구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 애들이랑 또 만나다 보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러던 여자였어요. 그 저는 이제 10명, 20명이니까 급이 좀 차이가 나죠, 사실. 근데 사실 인스타그램까지 안 가도 돼요. 그러면 카카오톡이 사실 저는 되게 컸다고 봐요. 우리 사회의 나쁜 쪽으로 영향이 컸다고 봐요. 나쁜 쪽으로. 왜 컸냐면 제가 대학교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자 뒷공문을 좀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거 아니에요. 접근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패턴이란 게 구축이 됐죠. 나만의 연애 방식. 확률 높은. 했는데 그거가 무의미해지는 사건이 딱 발생했던 게 언제였냐면 스마트폰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내가 갖고 만들어낸 이 노하우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나는 이제 구시대 유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강제 존버의 길로 내가 진짜 말은 안 했지만은 진짜 궁금한데요? 그 이전 시대 패턴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러니까 난 되게 흔한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을 해봤고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눈에 보이고 계속 주변을 맴돌고 그러다 보면 눈에 계속 있고 익숙해지고 뭔가 접점을 계속 만들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였는데 그게 나름 잘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먹기 시작한 게 카카오톡 때문이에요. 왜? 제가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를 이제 만났는데 그 여자애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찻집에서 핸드폰을 놓고 한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막 열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이 막 그 화면 있잖아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뭐 1초 간격으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올라오는 거예요. 뭐야 이건? 아니 얘 뭐 하는 애지? 근데 이게 이 여자애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여러 명의 여자애들 보니까 웬만큼 내가 생각했었을 때 좀 매력적이고 괜찮다는 여자애들은 핸드폰이 불이 나 있는 거야 항상.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같은 학과 내에서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학과 내에서는 그래서 내가 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학과에서는 그래서 내가 좀 경쟁력 있지 이랬는데 비교 대상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뭐 부산의 뭐 얼짱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애들이 제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까 했잖아 인스타그램 막 3,000명 4,000명 보는 애하고 저 인스타그램 막 20명 10명인데 체급 차이가 나죠. 그럼 그 여자애는 그 중에서 고를 거 아니에요. 안 먹히는 거죠. 그냥 감성으로 뭔가 이렇게 부지런함으로는 먹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이 스티브 잡스 이 새끼가 잡스 무덤을 제가 한번 부관 참시를 해야. 근데 확실히 그 요즘에는 단톡방이 많잖아요. 카카오톡 때문에. 근데 단톡방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핸드폰 시대에는 카카오톡이 사실 문자 대체는 가능하지만 단톡방 대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톡이 사실은 건당 30원의 문자를 공짜로 하게 해주겠다로 간 거죠. 뭐. 전화도 공짜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단톡방 여자들은 단톡방 몇 개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좀 수시로 한 번 올라올 때는 이제 막 올라오고 특히 뭐 아까 뭐 그런 그 남자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친구들 단톡방에서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하죠. 끊임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풍평이 돼 있어요. 존버만 개. 너개 비하면 별로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운명 결정이 나 있는 거죠. 마치 을사조약이라는 거, 가스라 테프트 조약 같은 그런 느낌. 이혜인처럼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주면 옛날에 3대1, 4대1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30대1, 40대1이라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상대로.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저 리스크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30대 1, 40대 1 지원하는 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 300대 1, 400대 1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너무 용이해지고 아무리 먼 사람이라도 계속 커뮤니케이팅이 너무 순조롭게 되니까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발생한다. 그거예요. 진짜 잘난 놈들이랑 진짜 잘난 여성분들이랑만 살판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할 때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연애의 연속성을 갖고 결혼을 하는 거고 사실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결혼 상대를 또 찾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근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뭐 5천 명 되는데 5천 명에서 가장 돈도 많고 뭐 허대도 괜찮고 평균치가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자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저는 거기서 몇 정도 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죠. 뭔 운동이요? 러다이트. 기계를 전부 다 파괴했었어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들 수공업을 안 하고 이제 기계 공업하니까 영국 같은 데서 이제 이놈의 기계 때문에 우리 일자리 잃었어. 러다이트 자동화한다고 기계 때문에 일자리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네. 네. 그래서 이 세계화라는 게요. 사실 우리의 현재 일상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하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하죠. 아니 우리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스티브 잡스 때문이었구만. 그렇죠. 그걸 얘기할 줄 안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원래 그럴 때도 살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랑 결혼을 했는데 나는 왜 결혼을 못해? 못하냐고. 이거죠. 잡스 때문에. 그렇죠. 잡스 같은 뭐 호기심 많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자도 불행하고 남자도 불행한 게 그러니까 A급들은 괜찮아요. A급들은 그 어느 때도 호황이에요. 그게 A급집은 어느 때보다 호황이야. 그게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만들 때 그걸로 만든 거잖아요. 처음에 하버드에서 그래서 여자 꼬시려고. 괜찮은 여자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알아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네. 남자가 여자 저는 만나고 분석을 여자가 항상 남자 해요. 만나려고 이게 되던 건데 안 되니까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해지고 이게 저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딱 달라진 거지. 예. 근데 이건 남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여자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행이네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결혼을 했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운이 대박 좋으신 거죠. 어때 사모님 같은 분이요 지금 요즘 같은 세상이잖아요. 사장님이 쳐다보지도 못할 대상일 수도 있어요. 가사님 진짜 미인이시더라. 실물로 그래서 보니까 사모님 제가 실물로 보니까 화면보다 훨씬 사장님 진짜 화면이 도둑놈이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내가 지금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이 스마트폰 세대 시대에서 갈 곳이 없네 나도. 그러니까 어느 사장님은 정도 화면이 좀 더 괜찮고 예. 가사님은 실물이 좀 더 나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남녀 갈등도 왜 생기냐면 야, 나 시집 가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안 붙어 이것도 인 거고 나 장가 가려고 하는데 왜 나 안 봐줘 이거거든요. 남녀 갈등의 원인이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이네. 세계화죠. 세계화.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 교통통신이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발달을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후보군이 돼버리니까 하긴 옛날에는 동네에서 만족했죠. 윗마을 순이랑 아랫마을 그렇죠. 아랫마을에 덕배랑 돌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죠. 좀 잘난 사람은 네. 그쵸. 범위를 넓혀버리니까. 자기 몸값을 알아야 이제는. 그치. 알잖아요? 인스타로 하면 팔로워로 딱 해가지고. 대충 내 몸값이 정해지네. 나 이 정도 남자 꼬이는구나. 근데 내가 덕분에. 너 뭐야? 이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자 원인은 이제 알았어. 이제 솔루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하려면 우리도 눈을 낮춰?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급을 맞춘 다음에 그 급의 여자들을 찾으면 안 돼? 그것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해봤어요. 해봤어? 해봤는데 이런 감성이 있습니다. 맞아. 이거 감성을 접근해야 됩니다. 감성적.
명문대 쓰지도 못할 새끼가 나한테 와가지고 집적되니까 자괴감이 든다. 이럴 거면 내가 혼자 살고 만다. 예, 이런 여자들이 꽤 있어요. 그 남자도 근데 마찬가지지 않아요? 맞아. 내가 이런 여자랑 사귀느니 그냥 차라리 나 혼자 살래. 맞아. 서로 그래서 지금의 남녀의 어떤 이런 갈등들이 너무 높아지고 눈높이죠. 아. 세계화로 인해서 우린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컸어요. 결혼율이 적어지고 출산율이 적어지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빗돌이 아직까지 장가갈 나이가 이제 다가왔는데 여자 연애를 못 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린 다 눈 높아졌어요. 왜냐면 맨날 보는 게 아프리카 방송만 인망만 보더라도 진짜 우리가 평생 못 만날 것 같은 미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랑 이렇게 맨날 방송 보다가 그 여자들에 비해서 좀 뭔가 좀 떨어지는 좀 약간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외모적으로 좀 상품성이 그러니까는 좀 낮은 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식죠. 아무래도 우리가 보던 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스타크래프트 롤 프로게이머 경기 보다가 일반인 경기 보면 눈 썩잖아요. 오마야 이러잖아요. 그 인간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좋은 거 보다가 못하는 거 보면 당연히 사람이 마음이 그렇죠. 근데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런데 여자가 좀 더 불리해요. 남자는 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외모, 보이는 거 말고도 몇 개 그러니까 있으니까. 경제력이라던가 나이가 먹어도 근데 존버마님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지금. 전문 백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정말 오지로 가지 않는 이상 세계화가 손닿지 않은 아마존의 정글. 아 지난번에도 무슨 괌으로 간다고. 아 그래요? 그런 데는 진짜 사람들이 관대해요. 그냥 사람이라면 좋아해줘. 그래서 가겠다는 거였어요. 여기는 사람이라고 좋아해주지 않잖아요. 여기 사람 너무 많아. 야 이거 나름대로도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일리가 아니라 맞다니까요. 네, 이게 맞아요. 예. 이게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남자들도 여자들도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너무 눈이 높아져요. 좀 세속적이긴 한데 냉정하게 네. 우리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를 하나의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죠. 감정을 빼고 네.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고 네. 서로 간에 딜을 한다면 물물 교환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네. 급이 맞아야지 교환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애들은 서로 급이 잘 맞으니까 교환이 잘 돼. 예. 근데 중간으로 내려올수록 그러면 중간끼리 교환하면 되는데 싫어. 이게 싫은 거야. 난 뽀록으로 노릴 거야. 못 보고 놓고 존버 간다. 그러다가 망한 놈들 제가 한 대 본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그런 놈들밖에 없어요. 아 그게 문제구나. 10년째 존버 놈도 봤고요. 저는 이미 그런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안 되는 거면 나중에도 안 된다. 하지만 안 들리죠 사실. 이유가 있네. 이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아다리가 이렇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더 날릴 수밖에 없냐면 여자들은 결혼에 있어서 나이 제한이 좀 있어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아직은 출산에 대한 그 역할 분담을 아직도 짊어져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초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경력 단절이라는 공포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 있잖아. 이거. 82년생 김. 저도 이거 읽어봤는데 이거 사실 근데 제가 저희 누님들이 이 나이 때거든요. 네. 누나가 둘이에요. 네.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실. 제가 다 봤어요. 어. 그러니까 없는 일은 아니야. 근데 없는 일은 아닌데 사실 보면 이거는 남녀 간의 갈등으로 보면 안 되는 문제고 잘난 놈들과 못난 놈들 그리고 갑과 을의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김지영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겪는 건 결국 다 갑질이에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남자도 있지만은 문제는 나도 이 책을 다는 아니고 좀 봤는데 예. 김지영이라는 애한테 온갖 재수 없음이 다 쏟아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비유를 해주자면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 엄마의 분량을 이 한 여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가 상당히 힘들죠. 근데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납득을 하는데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이 같은 나이 또래 있는 남자들에게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같은 나이 또래 있는 남자들이 갑질할 게 없잖아요. 82년생 김지영한테 갑질한 적이 없으니까. 갑질할 게 없잖아요. 여기서 82년생 김지영이랑 동년배 남자는요, 그 남편 있잖아요. 남편 보면 여기서도 좀 묘사가 불쌍하게 나와요. 자기야, 내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또 도와줄게. 그러는데 말만 도와주기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나 감정 상했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이 여자도 A상처 쓸 때는 그러니까 딱히 남자를 적으로 만들어 놓고 쓴 건 아니에요. 근데 페미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경전화 시켜서 그렇지 막상 보면은 해당은 안 돼요. 왜냐면 거기 남편도 되게 나쁜 놈을 놔야 되는데 남편도 거기 피해자처럼 묘사는 되거든요. 저는 이거에 뭐냐면 이게 82년생에 72년생 김지영이었으면 확실히 현실성이 확 올라가죠. 저도 그건 좀 궁금한 게 82년생 김지영이 겪기에는 너무 70년대에 겪었던 일들이 많아요. 80년대생들이 좀 안 겪었을 만한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85년생 김지훈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 김지훈인 줄 아세요? 네. 82년생 그 김지영 같은 경우는 그 나이대에서 가장 많았던 이름이 김지영이었기 때문인데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85년생이잖아요. 85년생 중에서 이름이 제일 많은 게 뭔가 찾아보니까 김지훈이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를 단순히 반박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은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괴로워하던 85년생 김지훈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그 가해자가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가해자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위에서 꼰대들. 그렇죠. 기성세대들이 가해를 했는데 주로 주 가해자가 그 사람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해자 취급을 받으니까는 이거는 우리도 그 동시대에 군대 같은 족 같은 데도 가고 맞아요. 인생 족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 페미들이 성전화시키고 하는 거고 적은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의 차별을 했었던 대상이어야 되는데 남자 전체로 확대가 돼버린 거네요. 매도를 해버리니까 같은 나이대의 남자들은 발끈한 거죠. 나는 그런 거를 한 적도 없고 니들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여자 그 분내 근처에도 못 가봤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자 냄새도 못 맡아보는 애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놈의 세계화 때문에 예. A급들은 교류가 잘 되는데 B급은 우리는 교류는 하기 싫고 군대도 갔다 왔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한테 화살을 돌리니까 열 봐도 안 봐도 열받죠. 우리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 여자만 따지지 말고 남자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 85년생 김지훈도 만만치 않게 족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왕 좋은 세상 만들고 좋은 인권을 만들려 한다면 한남도 좀 챙겨줘. 한남을 챙겨줘. 아니 한남은 당신들의 동생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해해줘요. 여자들 진짜 남자들에 비해서는 차별받았던 거 그거 인정 못하면 솔직히 그거는 아니죠.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거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명절 얼마 전에 추석이어서 추석 때 남자 여자의 차별이 심하다라는 건 남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가 엄청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집안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저희 집도 제사 안 지내고. 네. 그리고 성명절. 아예 모이지를 말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모이면 외식하고 끝내자. 누가 고생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돈 모아서 네. 좋은 데서 외식하고 가족들끼리 보고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들도 많고. 저희도 그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가 제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니까 그걸 생각해요. 여자들이 어쨌든 처해 있는 환경은 족 같은 건 그건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세계화의 피해를 남자만 겪은 게 아니라 여자들이 겪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 지금 피해자야. 네. 그렇다고 눈 낮춰가지고 남자를 결혼하라고 하면 못해요. 왜냐면 우리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살 길을 찾긴 찾는데 결혼에 있어서 여자들이 갖는 페널티는 좀 줄여줄 필요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력 단절이라던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실 많이 노력을 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부분들 육아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같이 돌봐주는 게 필요하고 출산은 남자가 대신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여자들이 받는 어떤 페널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상을 분명히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어야 여자들도 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본능이니까. 아니면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꼭 결혼에 있어서 남녀간의 인적 결합에 꼭 그 결과물, 뭔가 어떤 그 부수물이라고 해야 되는 그 애를 꼭 낳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애를 결혼을 키우는 거 너무 힘든 것도 그렇죠. 다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인구 절벽이네 뭐네 하면서 애를 낳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가정에서는 냉정하게 아이가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게 나의 이세를 낳고 인간의 본능이긴 한데 비용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 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거면 근데 국가나 기업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잖아. 국가와 기업이면 그 비용을 내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낳고 본능도 즐기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육아나 출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돼야 여자들도 결혼 때문에 노처녀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대, 40대 여자들 제가 집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요, 진짜 되게 힘들어해요. 그럼요. 이게 왜냐면 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를 어떤 개인의 가치관으로 극복한다는 건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예요. 결국 어떤 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한 그 소속이 갖고 있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통념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이 8인선 김지영도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서 좀 한국 여자분이랑 결혼할 때는 나이도 또 나이지만 그러니까는 뭔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압박감을 좀 그러니까 의무화했던 것들을 선택으로 좀 의식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여자들도 그런 걸 얻으면 남자들도 좀 얻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군대 문제.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많이들 예.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정말 많이 바뀌고 요즘에는 정말 아예 안 낳는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막 뭐라고 뒤에서 했죠? 뭐라고 하지만 요즘엔 좀 훨씬 덜하죠. 아 맞아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너희가 선택하는 거다. 하는 쪽이 많아지니까요. 실제로 이 페미의 광풍이 불면서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그동안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었던 남성 중심적인 어떤 시선들이 네. 많이 달라지고 네. 옛날 한 10년 전 드라마만 봐도 이런 게 TV에 나와? 그런 이런 거 장면들 되게 많아요. 진짜 맞아요. 제가 놀래요. 네. 오 이거 막 시크릿 가든 이런 거 보면 막 현빈이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해서 안고 자려고 하고 이런 장면이 그때는 막 그게 막 맞아요. 터프한 더 남성 터프하고 멋있고 이런 남자 느낌. 나오고. 지금은 네. 저게 어떻게 나오지 드라마에? 그렇죠.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세상이 변하고 남성 있다. 중심적인 시각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근데 그때는 여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못 느꼈어요. 그쵸. 그게 멋있고 이렇게 남자다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사회적인 아니, 분위기에 세뇌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각본 여자가 쓰잖아요. 아,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들 생각했었던 건데 다시 생각해 보니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렇죠. 달라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평등함, 차별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 페미들이 어쨌든 공격 대상을 남자로 하니까 우리도 약자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덜 봤죠. 네, 우리도 약자인데 무슨 니네는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는 무조건 약자야, 여자는 이러고 있으니까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불합리한 거는 고쳐야 돼요. 그럼요. 그 남자 군대 문제도 여자들이 나 내 일처럼 생각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거 얼마나 얼마나 좋 같은데. 진짜 그거 얼마나 좋같은데 진짜. 내 2년 3년을 그냥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처박는 건데. 맞아요. 자, 오늘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오늘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네. 자, 카스맨님부터 오늘 같이 얘기 좀 해봤는데 네. 예, 준비한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얘기가 아. 하나하나 다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어차피 이게 시기가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아니어서 네. 다음에 또 이제 또 비슷하게 준비해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그 끝날 때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한화 이글스가 아. 가을 야구 비밀번호를 아 축하합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이거 축하해줘야죠. 우리가. 확정했습니다. 확정했어요. 다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 부르고 싶은데. 11년 만인가요? 2006년 야구가- 2006년도가 마지막 아니에요? 7년도가 6년도가 마지막. 네, 7년도. 그쯤일 7년도. 거예요. 네, 11년 가물가물하네요. 만인가 10년 만인가 가을 야구예요. 네. 근데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아까 PD님이 빨리 끝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네,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 또 와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부만님. 저도 준비해 온 게 네.
좀 몇 개 더 있었거든요. 특히 롤드컵이 이제 곧 시작하니까 네. 롤드컵 얘기 롤 좋아하니까 롤드컵 얘기 좀 하고 싶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못 하게 된 건 좀 시의성에 따졌을 때는 좀 아쉬운데 네. 그래도 뭐 언젠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네네네. 그리고 얘기들이 너무 네. 지금 뭐 프로듀스 48에서부터 아이돌 얘기서부터 이 세계화가 바꿔놓은 연애의 어떤 패턴 이게 깊이가 너무 있어가지고 다른 감사합니다. 얘기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 사실 여기 올 때 되게 걱정했던 게 사실 제가 유급 인턴이긴 하고 네. 여기가 나름 방송 때 프로듀스를 표방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PD픽은 아니거든요. PD픽은 아니죠. 솔직히 PD픽 아니잖아요, 저요. 그때 방송 때 말씀하셨잖아요. 카스맨님과 여왕의 신봉님 같은 분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안정적인.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PD픽이 아니잖아. 라는 그런 근데 굉장히 재밌어서 예. 저는 이제 그래도 예. 이제 좀 지식이 많고 제가 이제 좀 기댈 수 있는 분이 일단은 있어야죠. 고정적으로 있고 예. 이제 예능픽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디에고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예능픽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잘 그 여러분들 아니면 저 내일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그 깊이가 있네요. 네. 존보만님도 얘기를 좀 해보니까 오늘 그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생업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잖아요. 그 남는 시간이 어디로 가겠어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는 근본으로 가지는 않아요. 오늘 2부의 근본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예.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일 좋은. 저 사실 이게 미천 드러날까봐 되게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봐주고 도네이션도 50만 원 이거 저 뿌듯하네요. 딴 게 뿌듯한 게 아니라 이걸 제가 받았다는 저희가 받았다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 혹시 게시판에 그 도네이션 할 때는 얘기 안 하셨지만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 저도 고민 한번 해보고 다음에 올 때 얘기 준비해 오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저 다 보거든요. 스쩍스쩍.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지금 카스맨님 말한 것처럼 좀 뭔가 피드백 같은 거 잘 적어주시고 원하신 거 있으면요 그걸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염청교 저희가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따로 나이스게임 TV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염청교를 따로 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염청교 검색하면 염청교가 지금 구독자가 859명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올라오고 제가 뭐 뉴스 읽어주는 남자는 한 10분에서 20분 내외에 있는 거 하루에 하나씩 계속 업로드하고 있고요.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여기서 올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염청교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주는 가리 정종소님과 디에고 최창현님이 나오십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